어디 갔어? 맨날 없어요. 수고가 많습니다. 벌써 끝났네. 웬일로? 한번 물어보세요. 71페이지 4번 그리고 73페이지 7번 팔번 번호 다시 불러. 478 또 사람 없어? 뭐합니다. ABU 주사극형 결과를 통해서 혈액형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여기 막 이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거를 A형 P라고 가정하면, A형 적혈구라고 가정하면 이거를 A형 항원이라고 하고, 이 A형 항원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A형인 사람들은 피 속에 베타 항체라는 걸 갖고 있어. 이거는 B형 항원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A형 P를 가진 사람이 B형 P를 만날 경우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P가 구성되어 있네. 그러면 이 A형 P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항체는 알파 항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 항체를 달리 얘기하면 A형에 그 대응하는 항체잖아. 그 A형에 대응하는 항체를 갖고 있는 거. 이거 사실 이거 혈장에 있는 거니까 항A 혈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 항체가 항A 혈청이 아니지. 항A 혈청 안에 알파 항체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A 혈청에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는 A형이라는 얘기야. B형에는 응집 반응 안 일어나지? B형은 없다는 얘기죠. 혹시나 AB형도 항A형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지만 B혈청 그러니까 응집 반응 안 일어났으니까 얘는 A형이다. 뒤가 A5형인지 AA형인지 모르겠다.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란다. O형인가 보다. O형이다. 근데 O형은 O5여야 되거든. 그 엄마 아빠한테 O 하나씩 받았다는 얘기는? 그럼 O 하나씩 갖고 있지. 나머지 몰라. 근데 5번은 그냥 A형인 거 맞아요. 1번. 근데 3번이 AB형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A형이거나 B형인 거지. A형, B형. 1에 근데 여기서 5에 유전자형은 1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1과 5가 같으려면 모두 A5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1의 AB 중 혈액형은 A형이다. 맞죠? 2에
같으면 AA 이러면 호모고 A 오면 헤테로고 얘를 이형접합이라고 하고 작으니까 글씨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동형접합이라고 하고 지금 2번은 왜 걸려? 같이 가는데 2번 B 오니까 이형접합 맞네. 4랑 5랑 아기가 태어나면 4가 누군데 5형이 태어날 확률은 A, O형 둘 중에 하나 받고 O, O형 둘 중에 하나 받으니까 나올 수 있는 애는 AO, AO, O 4랑 같으려면 4는 5인데 5가 나올 확률은 전체 2분의 1이지. 해줘. 뭔가 이 글씨가 눕혀서 하면 더 잘하네.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알려줬네. 남자만 걸렸고. 혹시나 내가 Y염색체, 그러니까 성염색체 웬만하면 X로 계산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Y라고 한번 해볼까? 안 써도 되더라. 이거 다시 다른 걸로 해야 되겠어. 너무 헷갈려. 여기까지. 이거 아니니? 이거 아니니? 자식이 Y를 받으면 자식도 병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은 병이 없네? Y병이 아니네. X음식체 관련돼 있는 병이네. XY XY Y X 열성이라고 가정하자. 그냥 성염색체 병이 열성이라고 가정해서 답이 맞추는 게 열성인 거지. 이 아저씨 열성 인자 갖고 있고 얘는 정상이니까 얘지만 적어도 하나는 정상 우성 인자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모르고. 열성 인자 갖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도 Y 받은 거니까 이 아저씨는 딸 거 아니지만 엄마도 X 프라임 갖고 있는 거고. 말이 되나? 말이 안 될게 여기도 정상인 X 받고 정상인 X 받을 수 있지. 뭐. X 프라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만 써놔도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X 열성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저는 X 우성이라고 가정해버리면 4번이 표현이 되어버려야 되잖아. 이 X 프라임이 우성으로 표현됐을 때 표현되지 않았잖아. 하나만 있을 때 표현되잖아. 그럼 X 열성이지. 기억에 4번은 여기 혈액형도 해야 되는구나.
A, B형, B형, B형을 갖고 있는데 O형이 태어나서 일단 O형은 O5라고 써놔. 그럼 얘도 B5지? 근데 A형이 태어났네? A형도 하나 있어야 돼. O도 하나 있어야지. O5였어. A5, B형을 갖고 있으면 누군가 O형을 갖고 있어야 되네. A, B지? 그러면 누군가 O형? 아빠가 O형인가 보네. 그러면은 B 받은 거 3번이 2번에 B를 받았다고 치고, 그러면 1번이 무슨 형인지는 확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O형만 받으면 A, O, B, O 둘 다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1번은 물어보지 않는구나. 4번은 그런 거 없어. 4번은 A, O, 7번은 이것도 A, O. 유전자에 갔네. 6번 6번 기억의 대립 유전자 X' Y는 어디서 왔냐? 4번에서 왔고 4번은 누구한테서 왔지? 1번에서 왔는데? 맞죠? 그랬네. 여기 지금 X'을 따라가면은 X' 여기 있고 X' 여기 있고 X' 여기 있지. 7번에 동생이 태어날 때 7번에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7번이 동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4, 5번이 자식을 낳을 때라는 개념이잖아. 이 아이가 B형일 확률은 몇이냐? 이것도 A형이거나 O형이거나 B형이거나 O형이거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A, B형, A, O형, B, O형, O, O형. 그럼 B형일 확률은 4분의 1이야. 이 고니까 독립 확률을 곱해줘야 돼. 유전병 기억을 나타내는 확률은 남녀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4번, 5번을 자식이라고 가정하고 X, X 프라임, X, Y라고 식을 쓰면은 유전병 기억이 나타날 확률은 X 프라임 Y여야 되니까 4분의 1이네? 그럼 16분의 1이네. 김대건아 됐니? 아니요. 어디부터 안 됐니? 전 문제는 됐니? 이건 됐니? 네. 전부터 안 되는 이거부터 안 되는 거 맞지? 저 기억까지는 됐어요. 이거 다 적어놔야지. 그거 적어놨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것도 문제인데. 어디부터? 여기다 빨간색 쓴 건 다 이해하는 거? 네. 그럼 여기 있는 X 프라임 Y라는 거는 얘가 남자니까 Y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 아빠한테 더 이상 X 프라임 받을 수 없다면 엄마한테 받은 거지. 엄마가 X 프라임이 있네. 네. 근데 아빠가 정상이 아니거든. 아빠가 X 프라임이 있어. 그럼 아빠한테 X 프라임을 무조건 받아야 돼 얘는. 네. 그러니까 1번이지. 어. 네. 7번에 동생이 태어난다는 거는 7번이 자식을 낳는 게 아니야. 7번에 동생인 건 중요하지 않아. 4번, 5번이 결혼해서 한 명을 더 낳는다니까 6번, 7번을 지워버리는 거야. 얘네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이 아기가 B형일 확률은 A5, B5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B형이 되려면 이 상태에서 BB는 안 되니까 B5가 돼야 돼. B를 받거나 O를 받거나 가야 돼. 둘 중에 2분의 1, 2분의 1을 받아야 되니까 4분의 1이지. 그지? 그리고 뭐 병이 나타나려면은 유전병 기억에 유전자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X 프라임을 받았는데 혹시나 X를 받아서 딸이 태어나면 X 프라임이니까 병이 안 보여. 보인자야. X 프라임 하나만 갖고도 표현이 되려면 X 프라임 Y가 돼야 돼. 이것도 Y를 받거나 X 프라임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씩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인 확률을 곱해야지. 독립이 돼요. 그 B형인 것까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유전병이 X 프라임 Y인 거 인정? 네. Y 하나 받고 X 프라임 받았지. 네. 그러니까 X 프라임 X Y까지는 인정? 네. 그러니까 표를 아 그려. 그냥 표를 그려 이렇게 해. 병이 나타나면 X 프라임 Y밖에 안 돼. 왜냐면 X 프라임은 보인자, X Y는 정상인, XX도 정상인. 네.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이지. 그러면 8번에
이것도 복대리입인가 봐. 약간 그 저기 대립 유전자가 3개래. 키 유전이라고 할게. 이거는 키가 크다 작다를 3가지 요인으로 하는 거야. 머리, 무슨 곤충처럼. 머리, 허리, 다리. 혹시나 CC면은 제일 길어. CC면은 적당히, CC면 겁나 짧어. 다리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8가지의 패턴이 생긴다. 왜냐면은 라지 A, 라지 A거나 라지 A 스몰 A거나 스몰 A, 스몰 A거나 8가지가 아니구나. 이렇게 따지면 3가지니까. 아이씨, 써 비교적으로 필기가 잘 안 돼. 여기도 BB 유전자를 갖고 있거나 B 스몰 B거나 스몰 B 스몰 B거나.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바라보는 확률에 따라서 라지 A, 라지 A나 라지 A 스몰 A나 표현형이 똑같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건데, 때에 따라서 중간 유전처럼 라지 A 스몰 A가 중간 키를 나타낸다면 3가지로 쓸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언급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A, B, C 개수의 합에서만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유전자형에서 맞는 것 같은데? 라지 A가 2개면 2개 발현되고 하나면 하나 발현되는 것처럼 설명한 거야. 2번째 설명이. 어떤 사람 가의 기억에 대한 유전형은 다 혜택. 기억은 다인자 유전 형질이냐? 여러 가지 인자가 환경에 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 이건 아니고 여러 가지 유전 인자에 의해서 최종 결정은 표현 형질 하나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성에 따른 기억의 발현 빈도 차이는 뭐 성임석체라고 했는데 성이 뭐 성이? 가의 표현형은 A, B, C의 합에서만 결정되니까 플러스 3이야. 플러스 3이야. 실제로는 같을 리가 없지. 그러면 머리가 큰 사람이 키가 크겠냐, 다리가 긴 사람이 키가 크겠냐, 웬만하면 다리 긴 사람이 키가 크겠지만 여기서는 문제를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맞다고 칠게. 기억에 의해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뭐 이게 다 맞는 거 같네 이거. 아니지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니까 표현형을 떠나서 유전자형은 3종류가 가능하지? 그러면 3종류가 가능해. B도 3종류가 가능해. C도 3종류가 가능하니까 가지수를 따지면 333 8가지가 아니잖아요. 맞죠? 27가지 생식세포네. 생식세포였네. 라지 A거나 스몰 A거나네. 라지 B거나 스몰 B거나네. 라지 C거나 스몰 C거나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2니까 맞는데? 생식세포가 모르겠네. 그럼 가에서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이 자신 것 같은 사람. 아이를 기억에 대한 표현형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 유전자형의 그 가지수가 27가지가 되잖아. 27가지인데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은 표현형이라는 건 이거의 합에서만 결정되는데 제일 큰 애가 AA, BB, CC, 라지 AA, BB, CC잖아. 제일 작은 애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C가 가능하잖아. 그럼 얘는 빵이잖아. 얘는 6이잖아. 그러면 0, 1, 2, 3, 4, 5, 6이 최대인 거 아니야? 어차피 표현형은 합에서만 결정되는데 7가지잖아. 됐죠? 다른 거. 저번에 진도 어디까지 나왔지? 기억이 안 나고 옛날이야. 사람의 유전병은 했어? 기억 안 했을걸요. 안 했어? 여기서 하면 되는 거야? 변이에 의해서 적응과 진화가 일어나는데 변이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내비둬도 변이는 일어나는데 내비둬서 변이가 일어나려면 그 DNA 복제가 잘못돼야 되는데 DNA 복제의 확률은 복제 오류의 확률은 찾아보자. 장난 아니거든요.
DNA 복제 효소가 ATGC 짝을 찾아가지고 복제를 해야 되는데 어쩌다 실수를 하지. 이것도 생명체고 단백질이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아미노산을 뜯어가지고 여기 붙이거나 아니면 뭐 염기를 붙여서 뉴클레오타이드를 끌어와서 붙여야 되는데 A를 가지고 그랬더니 가끔가다 T를 가져오거나 해서 오류가 일어날 때가 있어. 그러면 지금 나오겠지. (10만) 번에 한 번 정도 용기쌍 결합이 일어나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중합효소가 이거 하나가 아니라서 10만 번에 한 번 정도 오류가 일어나면 그 오류 난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수정해주는 수정효소가 또 따로 있거든. 그러면 10만 번에 한 번도 아니야 사실은. 50만 번에 한 번 정도 오류가 일어나. 근데 DNA 용기서열이 50만 개보다 더 길어서 사실 한 번 복제할 때마다 한 번 정도는 오류가 일어나는데 그 오류가 전체 염기서열이 워낙 길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오류는 무시하고 지나가도 돌연변이가 안 생겨. 예를 들면 뭐 염증이 하나 생기는 개념으로 염증 생기면 이거 회복되면 땡이지. 그러니까 DNA 복제하다가도 우리 몸이 세포가 60조 개인데 60조 개에서 50만 개 한 개면 오류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 그렇게 따지면 또 많이 일어나. 어쨌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좀 얘기를 별거 아니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별거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괜찮아. 근데 사람이 저기 무슨 자외선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뭐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찍어. 엑스레이를 찍을 일이 없잖아. 일본에 갔어. 그러면 확률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방사능을 맞으면. 근데 일본이라고 방사능이 더 센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후쿠시마 가면은 조심해. 그래서 돌연변이라는 거는 원래 DNA 복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DNA를 잘못 가져서 DNA 유전 정보에 오류가 일어나서 단백질을 잘못 가져오면 전에 그러니까 내 예상과는 다른 생명체가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대체적으로 DNA 용기서열이 바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돌연변이 원인은 자연적인 요인이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복제를 하는데 염기를 잘못 가져온 거야. 그러면 그냥 이건 되게 일반적이라서 이 정도 가지고는 오류가 생기지 않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은 효소도 나이가 들지. 너네 주근살 생기는 것처럼 효소들도 오류율이 늘어나. 그래서 나이 들면 암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그래서 정보가 바뀔 때도 있고 근데 염색체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염색체 분리가 잘 안 일어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다운 증후군 같이 생기는 것처럼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는 DNA가 잘못 복제되면 뭔가를 베껴서 그러니까 소문을 내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 여기서 스피드 퀴즈 이래가지고 여기서 듣는 거야. 여기서 여기다 얘기하는 거 있는데 여기서 뭐 개나리라 그랬는데 여기다 복숭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냥 계속 복숭아가 되는 거야. 복숭아가 개나리로 돌아올 일은 별로 없어. 복숭아가 막 장미 이런 걸로 바뀌겠지 오히려. 그러니까 DNA가 잘못되면 한 번 잘못되면 계속 조지는 거야 그 세포는. 근데 그 세포가 파괴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암세포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염색체가 분리돼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건 정자 한번 만들 때 분리된 오류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DNA 오류가 더 문제적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건 일반적인 실수 상황이고 환경적 요인으로 화학물질이나 자외선, 방사선을 쐬면은 DNA가 높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잘 안 붙어. 예를 들면 그 DNA 이중나선이 벌어져. 이렇게 벌어지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중나선이 이렇게 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벌어져. 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사이가 떠. 그럼 이 사이가 뜨면은 또 효소가 병신같이 이거 복제하나? 해가지고 막 갑자기 복제를 시작해. 복제 아니네? 그럼 이거 이렇게 복제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상한 오류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런 방사선을 쐬면은 되게 안 좋다. 어쨌든 돌연변이 원들은 대체적으로 세포 분열을
이상하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포를 암세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머리카락 세포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너는 이제 이 세포 네가 죽을 때까지 머리카락 만들어라 이랬더니 갑자기 머리카락에서 딴 거 만들 발톱 나오고 머리카락 그게 암이야. 옛날에 보여준 적 있나 그래서? 아니요. 머리카락에서 딴 거 나오는 거? 진짜요? 재밌겠다. 옛날에 이게 치면은 그런 대표적으로 해서 나오는데 무슨 그렇지. 이빨. 무엇이? 그냥 사진은 뭐 나중에 치는다고 치고 암이 걸리면 그러니까 정보는 그 수정란에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머리카락에도 심장근육 세포를 만든 정보 들어있어. DNA는 똑같이 복제돼 있으니까. 근데 너는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머리카락이나 만들어라고 명령을 하니까 머리카락 만드는 거야. 그지?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저 카페 사장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너 커피를 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암이 걸리면 이 새끼가 마탱이가 약간 치매가 걸리는 거야. 내가 누구지? 뭘 해야 되지? 아무거나 하자. 막 이래가지고 간암 같은 게 걸리잖아. 뭐 구강암 이런 게 간암 걸린다고 할게. 간암이 걸리면 되게 이상하게 그 세포가 발현돼가지고 보통 이제 종양이 생기면 뭐 고름이 생기거나 해서 썩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아주 가끔 머리카락 같은 게 여기서 자라난다. 이빨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빨 생기는 거 너무 특이해가지고 내가 그 사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암세포 내부에서 이가 생겨. 이빨이요? 지가 그걸 빼가 이 몸인 줄 알아. 병신같이 병신 나가가지고. 근데 여기 없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특이한 경우라서 사진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세포 대사를 할 수 없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전병이라는 거는 유전자의 병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변이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데 꼭 변이라고 해서 다 병이 생기는 건 아니야. 변이가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엄마, 우리 친척 중에 우리 그 근접 4천, 5천 친척 중에 180 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우리 엄마 아빠가 155, 160이래. 돌연변이지. 그러면 해로운 변이는 아니잖아. 그래서 병이라고는 안 하는 거지. 변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변이가 너무 과도하게 잘못될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암 같은 게 생기면 그건 병이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해로운 변이가 일어나면은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야. 변이가 다 나쁜 게 아니야. 변이가 있어야지 진화를 하지. 그래서 유전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근데 아까 복제가 잘못되거나 그러니까 체세포 복제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된다고 해서 정자가 잘못될 일이 없으니까 내 자식이 문제일 일은 없잖아. 내 정자에 있는 DNA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이야. 뭐 여기서 체세포 복제 잘못 일어나면 그건 유전될 일이 없지. 그래서 유전병은 체세포 복제일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생식세포를 잘못 형성하거나 아니면 수정란이 제대로 그러니까 수정이 제대로 돼가지고 수정란에 대해서 발생 과정이 있는데 발생 과정 안에 발생 과정이라는 게 이제 10개월 만에 올챙이에서 계란에서 사람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1년 동안 버티고 있을 때 생기는 체세포의 그 발생 비율이랑 신생아의 10개월 동안의 체세포의 발생 비율이 나는 이미 세포가 60조개가 있어. 그럼 여기 60조개 중에 일부 오류가 일어난 거를 대체를 하는 거야. 내년에 나는 사실은 다른 나다 그래도 그거 알고 있니? 내년에 나는 다른 나야. 내가 아니야. 세포가 보통 복제해가지고 탈락되고 재생되는 비율이 거의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다 대체가 돼. 그러니까 물론 흉터 같은 거 남으면 계속 흉터로 남으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높은 확률로 내가 아니야. 80%는 내가 아니야. 흉터 왜 생기는 거야?
흉터 없게 생긴. 재생이 잘 안 되는 세포들이 있지. 재생이 아예 안 되는 세포들도 있고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피부 세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튼튼하지. 네. 이게 쉽게 탈락되거나 쉽게 재생되는 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얼굴이나 이런 데 있는 특정 위치의 흉터는 사라지질 않아. 그 자국 정보가 탈락되지 않고 그 자국 정보를 기억한 상태로 재생이 되거든. 그럼 그 부분 아예 잘 안 되고. 그러면 성형수술 하는 거지. 그러면 흉터 재생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고. 근데 지금 이해가 왜 있을까? 개발생하다가 이해가 왜 있었나? 하여튼 그러니까 애기들이 60조개만큼 갑자기 하나에서 60조개로 확 팽창한 거니까 세포 복제 오류 확률이 일반적인 성인보다 훨씬 높을 거 아니야. 일반적인 성인보다 체스퍼 분열을 훨씬 많이 하니까. 그럼 분열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지. 근데 분열하다 잘못되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일 때 2개 되고 2개일 때 4개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60조개가 되는데 60조개 다 만든 다음에 분열 잘못되면 그건 버리면 되는데 하나일 때 2개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잘못 만들었어. 그러면 내 몸의 반이 정상이 아닌 거야. 최종적으로 30조개가 병신이야. 그럴 일 없지. 초반에 그렇게 병신이 되면 죽어. 그래서 유산되는 거야 실제로. 근데 애매하게 막 10개월에 나이 되면 8개월째 세포 분열하고 있는데 특정 위치에 있는 세포가 잘못 분열하면 그게 하필이면 간에 있는 위치였다면 간이 안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어.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몸의 형태나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지. 그래서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 대표적인 게 다운 증후군인데 다운 증후군 예시는 안 들었지만 염색체 분열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가 염색체 분리할 때 이가 염색체를 잘 잡아 뜯어야 되는데 방추사가 제대로 안 붙어가지고 여기를 못 당기면 얘가 한쪽으로 하면 끌려가. 그럼 여기 X자가 X자 X X X 이렇게 두 개씩 있어야 되잖아. 근데 3개가 돼버리고 여기는 하나 남네. 그럼 이건 또 이렇게 생기면 이건 오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염색 분체 뜯어야지 하면서 뜯어버린다? 이런 최종적으로 정자가 원래라면 녹색 하나 보라색 하나 여기 보라색 2개가 여기 하나씩 가져와서 녹색 하나 보라색 돼야 되는데 정자가 4개가 다 병신이 되는 거야. 그치? 하나씩 더 있거나 하나씩 더 없거나. 안 그래도 안 나오는 걸 크게 만들면 어떡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근데 1분열일 때 이가 염색체 분리가 잘못되면 저렇게 4개가 다 병신이고 이가 염색체 분리는 잘 됐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비분리돼서 염색 분체가 안 떨어지면 2개만 병신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이런 비분리도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가 들면 이 방추사가 여기 중심에 있는 허리춤의 중심 이름이 동원체라고 하는데 동원체 허리에 붙어가지고 이 X자 여기 중간 표시 있지. 이 동원체가 특별히 방추사가 좋아해. 방추사가 붙게 무슨 저기 콘센트에 플러그 붙는 것처럼 이렇게 붙게 돼 있어. 실제로 이렇게 가서 들어가서 잡아 당겨가지고 떨어지거든. 못 붙은 거야. 코드 잘못 꽂아가지고 못 붙은 거니까 이것도 내 단백질의 모양이 방추사 끝에 모양 같은 거를 막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이상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들어가. 그래서 분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확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40살 넘어가면서부터는 염색체 분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져. 10배 이상 높아져. 그래가지고 다운 증후군 같은 애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노화에 의해서 비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져.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염색체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난자가 저렇게 돼서 정자는 정상이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수정란에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으면 어쨌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의 정보를 선택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둘 중에 하나의 정보를 선택하는 개념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아웃시키거든. 일반적으로 DNA를 복제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때. 그러니까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려고 이 파란색 유전자에 의한 염색체를 만드니까 저게 만약에 손가락을 만드는 유전자였다 하면은 라지 A, 스몰 A 하면 라지 A 하나가 있으면 손가락을 5개를 만들자 이런 정보인데 라지 A, 스몰 A인데 스몰 A가 탈락돼 버리면 라지 A가 손가락을 10개를 만들어야지. 얘가 손가락이 10개가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손가락이 10개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 근데
사실 손가락이 10개면 10개의 정보를 준 거지 영양분은 똑같이 줬기 때문에 손가락이 짧은 개가 10개 생겨. 이게 10개 생겨.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럴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것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 사실은. 보통은 이런 게 딱 손가락 유전자라기보다는 체세포 분열의 특정 세포 형성 유전자, 세포 형성을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게 해가지고 뇌세포가 제대로 안 자라난다거나 해가지고 정상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면 다행이지. 뇌나 뭐 심장세포가 D형으로 생기면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쨌든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 더 많거나, 그러니까 원래보다 하나 더 많거나, 원래면 빨간 거 2개, 파란 거 2개, 그럼 하나 더 많거나, 하나 더 적거나 많거나. 적어도 문제지. 하나 탈락돼가지고 아예 정보가 없어. 손가락이 없어. 그지? 손가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이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각 모든 세포가 똑같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서 내가 만약에 라지 A 스몰 A라면 어떤 세포는 라지 A를 발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세포는 스몰 A를 발현할 수도 아닐 수도 있고 무조건 내가 라지 A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라지 A만 발현되는 게 아니야. 또 특이하게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XY라고 생각했는데 Y에 있는 정보 발현 안 돼도 남자들은 X의 정보를 갖고도 어느 정도 발현이 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 있어도 이 유전자 정보가 하나로 충분하다면 정상이겠지만 높은 확률로 정상 아니겠지. 웬만하면 정상 아니야. 어쨌든 적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 그래서 그런 병이 뭐가 있냐? 생명색체 숫자가 안 맞아서 나타나는 병이 다운증후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적장애나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이 없고 뭐 다리가 없고 이런 거는 사실 살아가는데 크게 좀 힘들지만 사람이 지능이 정상이면 컴퓨터라도 하면 되지. 앉아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 되는데 이 지적장애 이런 게 있으면 그렇잖아요. 한번 넘어가서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다. 에드워드 증후군을 여기 그림을 보면 18번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번호도 외워놔야 돼. 근데 에드워드는 외울 필요 없고 다운 증후군은 21번이 하나 더 있다. 사진 보고 21번. 순서대로 나야 되는데 21번이 3개는 에드워드는 18번이 3개는 에드워드까지는 알 필요 없죠. 에드워드라는 게 있는 것만 아는데 성염색체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 성염색체가 없거나 더 많거나. 터너 같은 경우에는 XY여야 되는데 Y가 없어. 근데 Y는 X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왜냐면 남자건 여자건 X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모든 생명체가 X 위주로 단백질을 발현해가지고 Y에 있는 정보를 거의 안 써. 남자들 일부가 Y 염색체가 있을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더 나온다거나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사실 남성 호르몬 안 나오면은 약간 개같이 살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죽지만 않으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 있으면 터너 같은 경우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다는 개념이지 정상은 아니야. 사실은 Y가 다른 상염색체보다 좀 역할을 덜 한다는 거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터너 같은 게 태어날 수 있는데 터너도 생긴 모양이 이상하다. 키가 작고. 근데 터너는 또 지능은 정상이야. 그러니까 Y의 신경세포에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왜냐면 Y의 신경세포 정보가 있으면 여자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오히려. Y에 있는 특정 정보를 가지고 남자가 신경이 발현되면 여자는 발현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Y가 없으니까.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지능 정상이야. 생긴 게 이상해. 근데 뭐 이런 건 외울 필요 없고. 그리고 클라인펠터라고 해가지고 X가 하나 더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일반적인 XY가 남자인데 남자보다 조금 더 여성스러운 성격이 있어. 여성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복되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지적장애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심한 지적장애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적장애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건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정신 좀 심하지는 않은데 이따잉 뭐 이런 느낌으로 설명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증상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염색체가 하나 없으면 터너고 있으면 클라인펠터. 그러니까 염색체 숫자 이상으로 된 병은 3개만 알면 돼. 다운증후군, 터너, 클라인펠터는 문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외워놔야 됩니다. Y가 없으면 터너, X가 하나 더 있으면 클라인펠터. X가 3개인 경우도 있어. XXX 돼가지고 초여성증후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얘네들 근데 XXY니까 보통 Y에 의해서 Y가 있으면 남자다, Y가 없으면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XXY는 남자는 남자인데 XX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 같기도 해서 약간 여성적인, 그러니까 중성이야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남자다 여자다 그러니까 생긴 건 남자인데 사춘기가 되면 가슴이 나와. 이번에 올림픽에 무슨 권투 선수인가 염색체가 그러니까 아마 클라이펠터 같은 건가 봐. Y가 있는데 여성 복싱 금메달 같잖아. 근데 여친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여친이 있대. 어? 여친이 있대. 여친 있어? 아 여친은 있을 수 있지. 왜? 레즈래요. 왜 21세기에 여친 있으면 안 되냐? 그래. 뭐 남친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역할을 고정시키면 안 돼. 근데 그래도 이게 근육이 다르지. 이게 Y염색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육 생성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겁나 해도 여자들은 노력 안 한 남자들이랑 비슷한 체격끼리 싸우면 근육량이 다르기 때문에 진다고. 그럼 이거는 편법이지. 몸이 점도 있습니다. 염색체가 한두 개가 많아서 홀수가 되면 문제인데 짝수면 오히려 문제가 안 될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걸 배수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곡식들은 배수체인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한두 개가 그러니까 한두 개 숫자가 안 맞으면 예를 들면 XXY인데 내가 이가염색체를 형성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가염색체 형성을 해야 되는데 XY를 형성해, XX를 형성해? 어떻게 형성해서 잘 붙여가지고 뜯어야 되지? 모르겠다. 이상하네? 하고 복제를 안 해. 세포가 처음에 분열을 할 때 얘네들이 두 개씩 제대로 복제가 됐나? 복제됐으면 이제 뜯어야지 이렇게 세포 분열 단계가 진행되는데 복제가 됐나라고 해서 쳐다봤더니 복제가 되면 다 두 배가 돼야 되는데 홀수네? 짝수배가 아니네? 그럼 이건 복제가 되다 만 건가? 하면서 복제가 안 일어나. 그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자손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지금 이 얘기를 고자다 고자 써있냐 여기? 불임이다. 상염색체가 짝이 안 맞으면 체세포 분열이 제대로 안 일어나니까 뭐 암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세포가 괴사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돌연변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나 성염색체가 제대로 분열이 안 되면 정자 난자가 안 생겨. 그러니까 여기는 애초에 성염색체가 제대로 생길 리가 없으니까 정자 난자가 안 나와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XXY라고 가정하면 얘는 여자 아니지. 아까 XXX 뭐 이렇게. 얘네들은 월경은 하는데 월경할 때 난자가 안 나와. 월경만 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임이야. 얘도 불임이다. 근데 식물은 특이하게도 이게 복제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2n짜리가 생식세포 만나서 n은 3, n은 3 다시 만나서 2n은 6이 돼야 되는데 2n은 6, 2n은 6 둘 다 비분리 일어나서 다 합쳤더니 4n은 12 막 이런 식으로 막 될 때가 있어. 근데 이래도 분열은 일어나. 식물의 경우에는 동물만큼 무슨 신경이 발달하거나 해서 병신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발달이 일어나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배수가 된 애들 일부에 있는 염색체가 하는 역할이 녹말을 효율적으로 쌓는 효소 막 이런 거라고 쳐봐. 그러면 더 고밀도 쌀이 되는 거야. 찹쌀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더 좋은 거예요. 곡식은 때로는 좋을 수 있어. 일부러 저렇게 하면 돼요.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는데 희한하게도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확 뿌려놨는데 그 논에 한두 개만 벼가 아니고 다 허리춤이 안 돼. 이 새끼만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만 막 100알씩 달려 있어. 딴 애들 막 50개 달려 있는데 그럼 뭐 이거 뭐지 하고 뜯어가지고 걔네만 교배시키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이상하게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경우.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설양 딸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이게 뭐예요? 요런 그러니까 맛있는 딸기라고 할게. 왕딸기.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유전자 조작을 한 거지 여기서 뭐 염색체 조작을 한 건 아니긴 하겠지만 내가 뭐 농업 무슨 뭐 학자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식물이 그런지 몰라. 근데 대체적으로는 벼 같은 애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 보리, 벼, 옥수수 이런 애들이. 그리고 그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더 맛있어.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배수체 현상이 잘 일어난다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감자, 토마토, 통밀이 2N이 아니야. 4N이야. 무조건 4N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면 무조건 4N이라고 그것도 이상하잖아. 2N, 2N 만나면 4N이야. 4N, 4N 만나면 8N이야. 8N, 8N도 생겼다냐? 이건 아니야. 근데 4N인 애도 있다는 얘기야 여기는. 이거 좀 희한하다.
그는 염색체의 개수 이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보를 2배로 쌓아가지고 누적이 되거나 해서 아까 손가락 예시를 드는 게 제일 이해하기 편하다. 정보는 줬는데 그러니까 에너지는 그만큼이니까 이게 잘 난리가 있나 이상하게 나죠. 육손이가 있어. 바지증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육손이 있거든. 그럼 손가락이 육손이면 피아노 칠 때 손가락이 6개, 12개면 겁나 스치지. 쟤보다 10%덜 쳤는데 똑같이 쳐. 막 더 빨리 쳐. 막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손가락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다. 정보가 아까 애기인데 밥 먹어가지고 막 팔다리 잘해야 되는데 손가락 6개 이러면은 6개 어떻게 만들지? 만들다 말아야지. 그래서 보통은 어릴 때 손가락이 안 그래도 이렇게 짧은데 이렇게 나면 자르거든. 손가락을 절단시켜버리면은 손목 자르면 손 없잖아. 그냥 손가락 뼈 요만큼 나올 때 여기 손가락 잘라버리면 손가락 5개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다지증을 관찰할 수가 없지. 태어날 때 수술해주거든.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난리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야. 어쨌든 넘어가서 염색체 모양이 개수가 안 맞아서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염색체 생긴 것 자체를 아까 복제를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전체 유전자를 되게 단순하게 표현해놨어. 여기 있는 정보가 염색체 하나에 있는 전체 서열이 뭐 10억 개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10억 산 정도가 연결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그거를 한 10개 정도로 나눠놨어. 내가 여기 있는 DNA A부터 J까지를 복제를 해야 되는데 만들다가 까먹고 복제 잘못해서 C 빼먹었어. 그래서 염색체가 좀 짧아. 그런 경우에 결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4가지 단어를 외워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 복제를 할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복제를 할 때 이게 A, B, C, D 이렇게 있으면 밑에서 복제를 할 때도 A, B, C, D 이 위치로 복제를 하니까 X자 모양이 되는 건데 3가지로 해서 2까지 써놓게 2. 이 새끼가 실인데 내 몸 안에서 복제가 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말려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A, B, C, D, E 뭔지 알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복제를 할 때 이 새끼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이 중간 부분에서 복제를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A, B, D, C, E 이렇게 복제를 한다고 이 새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항상 일자로 펴놓고 복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가 거꾸로 뒤집힐 때가 있다. 그래서 역위라고 합니다. 위치가 역으로 된다. 그래서 역위. 이 새끼는 또 병신같이 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복제를 하다가 이 새끼 말려가지고 중간에 실수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써놔야지. A, B, C, D, E 그러니까 A, B, C, D 하고 얘 새끼 달랑달랑 돼서 떨어져. 그러면 안 만들었나? C, D, E 이렇게 만들 때가 있어. C, D, C, D가 된다 이러면 그럼 중복되지. 그래서 그걸 중복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입가염색체에 무슨 교차 일어난다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1번이고 A, B, C, D, E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옆에 2번 염색체가 오는데 이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지. 얘네들이 이렇게 접근하다가 붙으면 이렇게 복제돼가지고 희한하게 A, B, C, D, E 기역, 니은, C, D, E 오른쪽은 A, B 뭐라 그러지? A, B,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되면 주변에 있는 염색체끼리 위치가 바뀐 거잖아. 그럼 이걸 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 오류는 크게 4가지 그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염색체 구조 이상 명칭 아셔야 되고 그런 구조 이상에 따라서 생기는 대표적인 병들이 있어서 그것도 알아보자. 고양이 유름 증후군이라고 해서 5번 염색체가 모가지가 작아. 이거는 통으로 날아가 버렸어. 여기 있는 그 유전자 정보의 부위가
다른 염색체 세트보다 좀 느슨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야 돼요. 뉴클레오타이드도 인력의 차이가 있는데 인력이 하여튼간에 뭐 원인은 자세히 너네는 알 필요 없고 복제를 잘못되게 할 경우가 많은 형태를 띠고 있다 정도로. 그래서 복제를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다 날려먹어. 그러면 지적장애가 와. 웬만하면 염색체 생긴 모양 있으면 지적장애 옵니다. 왜냐면 이게 1번은 머리, 2번은 다리, 뭐 3번은 뇌 이런 개념이 아니야. 골고루 퍼져 있어. 1번은 눈썹, 2번은 눈꺼풀, 3번은 눈동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종합이 돼야지 사람이 되는 개념이야. 여긴 5번 일부가 사라지면 뭐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뇌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질 일이 있나? 그러니까 여기가 이 머리 쪽이 잘 발달을 안 해. 그래서 여기 성대가 좀 이상하고 지적장애가 생기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납니다. 근데 애기들 그 동네 고양이들 보면은 밤에 발전기 보면은 너네 아파트 사니까 소리 잘 못 듣는 거야. 주택가 살면 아는데 계속 울어. 이 새끼들 밤새 보면 짜증나게. 들어본 적 있나? 뭐요? 길고양이 애들이 중성화 수술을 안 하면 특정 시즌에 짝짓기 하려고 계속 우는데 응애응애하고 울어. 고양이 울음이랑 애기 울음이랑 비슷하잖아.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거. 에 이렇게 울어. 야옹 이거 아니고 응애 이게 아니고 에 이거면 이거 사람 소리야 고양이 소리 약간 이런 식으로 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도 에 하고 울면 사람 소리야 고양이 소리야. 하여튼 성대가 이상하니까 에 이렇게 궁금하시면 유튜브 찾아서 보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고 해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오간 염색체 결실로 인해서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7번 염색체 특정 부분이 이건 끝에가 결실이 아닌가 봐. 특정 부위라고 하니까 얘도 뭐 뇌 손상 하여튼 다 정상은 아니니까 뇌가 정상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러면 다 정상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백혈병인 애들이 있어요. 백혈병은 골수암이야. 뼈가 생성되는 뼈세포 일부에 오류가 일어나는 건데 전체 체세포 정상이고 일부만 무슨 여드름이나 염증 나듯이 일부만 고장이 나면은 그거는 뭐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탈락되거나 뭐 치료하면 되는 것처럼 아까 설명을 했는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피를 만드는 특정 세포가 태어나자마자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백혈구를 만들면 얘가 만든 백혈구는 100%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면역이 제대로 생길 리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얘는 생긴 모양이 여기 있는 이거 9번은 백혈구를 만드는 염색체고 예를 들면 22번은 세포들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염색체고 다 역할이 있는데 적당히 백혈구 만들고 뭐 특정 뭐 적혈구를 튼튼하게 만들고 막 이런 역할이 있는데 이게 뒤집히면 백혈구를 튼튼하게 만들어 막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백혈구 증식량이 2배 이상 늘어나. 아까 얘기했듯이 손가락이 10개가 되면 손가락이 10개라서 좋은 게 아니고 10개가 다 병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백혈병이 일어납니다. 조혈 모세포라는 게 피를 만드는 세포인데 골수 안에 있는 조혈 모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해서 백혈구를 100%로 만드는 게 아니고 50%인 백혈구를 2배 이상 발현시켜. 그러면 내 몸 안에 육군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 훈련소에서 훈련을 뭐 예를 들면 장교면 6개월 정도 장교로 훈련을 받아야 내가 장교로서 역할을 하는데 어디서 어줍잖게 한 이틀 정도 총선 훈련 가르친 다음에 그 시중에 내다 버리면 동네 양아치 되는 거야. 총 쏘고 다니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거 뭐 피하 구분이 안 돼. 이 새끼 백혈병이 피를 막 돌면서 내 몸 전체를 공격해. 그래서 그런 걸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약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병이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너무나 특이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하는 약을 인간이 개발을 해냈어. 여기 이만큼이 돼 있으면 어쨌든 엄마 거랑 아빠 거의 유전자가 두 쌍이 그러니까 한 쌍이 있는 거잖아. 2개 있는 거잖아. 긴 9번 염색체를 인지해서 긴 9번 염색체를 덮어주는 화학물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건 치료약이 개발돼서 더 이상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얘는 근데 자식을 낳으면 높은 확률로 걔도 백혈병이 생기겠지? 됐고 뭐 언제까지 설명해야 되는 거야? 설명만 하루 종일 하고 있니? 근데 쉬는 시간도 없어 이거 내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는 거지? 1시간밖에 안 됐어. 1시 10분 했잖아. 1시 그냥 2페이지 남았네.
잠깐 쉬지 뭐. 드디어.